자, 이제 1등급 같은 2등급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학업과 교내 활동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말은 성적이 상승했는가, 주요 교과목은 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전공 탐구 활동을 통해 성장이 보이는가입니다. 평범하면서도 좋은 생활기록부와 성적을 필요로 합니다. 서류 100%, 141명 선발합니다. 자료가 많지 않아서 2024학년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왔는데요. 인문대학은 대략 2등급 대 초중반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교과 평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농어촌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성적들을 보면 2등급 대 초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2등급 초반이다, 1등급 극 후반 정도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정말 부유하다가 잘 보내는 대학 중 1등인데요. 경희대학교는 성적만 보다는 수업에 참여하고 탐구하고 활동의 질과 진로 탐색의 연속성, 협업, 배려 이런 기록들이 함께 쌓여야 좋은 점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좋지만 수업에 잘 참여하는 학생이 좋았고요. 활동의 질도 좋지만 꿈을 위해 활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결국 3학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분명하게 말해지는 생기부. 나 혼자 잘난 생기부 아니고요.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고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 실패하고 성공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경희대학교에 저는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누가 또 합격했는지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등급 대 극후반, 2등급 대 초반대 친구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농어촌만 해당하는 표가 아니다 보니까요. 어문계열 중심으로 외고 특목고의 색깔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 네모칸처럼 성적은 우수하지만 불합격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내신만 믿고 지원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인 내신 등급은 1등급 대 후반대 친구들이 많이 합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2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한 것으로 보아 중앙대학교와 확실하게 학생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생체의공학, 소프트웨어 등 인기 많은 학과들도 성적보단 활동의 연속성, 배려, 협업, 수업 참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때문에 경희대학교에 지원을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만 보다는 수업에 참여하고 탐구하고 활동의 질과 진로의 탐색의 연속성, 그리고 협업, 배려 기록이 함께 쌓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외대는 학교에서 서류평가 포인트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본다고 하며 교과 성취와 더불어 전공 관심의 근거 활동과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태도를 함께 본다라고 합니다. 평범한 평가 항목이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학생들이 조금 더 합격을 했는지 일반고와 외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해 보면서 저는 꼭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전공과 관련된 교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리고 그 관련된 교과에서 세특에 반드시 본인의 진로에 목표가 있을 것. 예시로 전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완전 전공에 대해서 도배가 되어 있던 생기부인데 선택 과목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합격을 했고요. 전공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생기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로가 변경되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불합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으로 선택 과목의 중요성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 과목이 있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점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관심사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이 많다와 관심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정치 외교에 관심이 많다면 정치 외교에 대해서 어느 깊이까지 관심이 있는지 증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한국 외대 기회균형은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인원수가 극도로 작은 입결 컷이라는 겁니다. 4등급도 보이고요. 3등급도 보이나 이 부분은 오직 한 명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서울 캠퍼스인지 글로벌 캠퍼스인지를 잘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대는 단순 등급보다 수업 안에서의 이해와 적용, 확장이 학생부 세특으로 남아있는지를 강하게 봅니다.
진로 활동 단순하게 몇 개 했냐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활동이 얼마나 수업과 학업과 연결되어 있고요. 깊이, 과정, 역할이 있는지를 봅니다. 또한 고교 3년 동안 성장 궤적이 보이는지를 발전 가능성으로 묶어 평가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서 성장 궤적이라는 것은 피드백을 반영하고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있고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관심의 구체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외대, 중앙대, 경희대는 학종 서류 평가 자체를 진로 역량을 따로 보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화여자대학교는 진로를 위한 과정과 궤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배운 내용을 활동으로 써먹어 봤는지, 그래서 진로를 오기 위한 과정이 잘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중앙대, 외대는 진로에 대한 명확성이라면 이화여자대학교는 진로를 가기 위한 과정을 보고요. 경희대는 진로도 있고 인성도 있고 참여도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고 느낍니다. 인원수가 3명 이하의 경우는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2등급 초반 정도의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원수가 적어서 저 등급이 안 되면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1.8등급이 합격했지만 내년에는 3.8등급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고교 수준에 맞춰 과목 성취도의 변화와 생활기록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해 주시되 2등급대 초반 학생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건동 홍숙 라인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종합전형으로 서류 70%와 교과 3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건국대학교는 경희대와 비슷하게 인성과 전공성, 학업을 두루 갖춘 학생을 선호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진 학생도 합격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수준도 많이 보는 학교라고 판단합니다. 동국대보다는요. 그래서 경희대를 합격하는 학생이 건국대도 함께 합격하는 경우가 올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자연계열에서 그런 경우가 이번 연도 부야다에서 많았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입시 결과인데요. 2등급 대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합니다. 특히 화공학부, 경영학과를 보면 충원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됩니다. 그 말은 건국대학교를 붙는 학생들이 경희대 등 그 위 대학과 함께 붙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2등급은 같은 2등급이라도 농어촌 중에서 조금 수준 있는 농어촌 학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입니다. 이 라인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또한 면접이 있는 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동기의 타당성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이 연결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어야 하고요. 건국대학교보다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뽑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진로 관련 과목이 매우 중요한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성보다는 탐구력 위주의 생기부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2025 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학생부 교과 등급 평균이 2등급 중반에서 3등급까지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다른 종합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근데 이 충원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150%가 돌았다고 해서 올해 150%가 돌지 않습니다. 정치 외교학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반면에 광고 홍보학은 2024학년도에 0%가 돌았지만 올해는 100%로 3명이 돌았습니다. 농어촌은 충원 합격을 기대하고 지원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반대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때문에 수능 초제를 높게 맞출 수 있거나 생기부가 너무 좋지 않는 이상 농어촌 전형 4장 이상 쓰는 것을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대 2.6, 바이오 2.5등급대, 공과 첨단 2.5등급대 정도로 약 2.5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2.5등급대 친구들이라면 한 번씩 눈여겨볼 만한 대학입니다. 바이오 시스템 대학은 일산 캠퍼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동국대학교 간다고 생기부에 불교 꾸준히 넣는 친구들 많은데 이러면 다른 대학교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불교 내용 넣지 않아도 되니까요. 3학년 생기부 잘 채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교과로 농어촌 학생을 뽑고요. 종합으로 고른 기회 1, 2 전형을 선발합니다. 농어촌 교과는 인문 국영수사, 자연 국영수 과만 평가하고 있고요. 고른 기회 학생들은 학업 40, 진로 40, 공동체 20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우선 농어촌의 경우 1등급 중후반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홍익대학교는 교과이기 때문에 환산 점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원수가 매우 적어서 이 환산 점수 역시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1등급 때 중후반 학생들이 환산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지망 정도의 학교라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최저도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교과 일반으로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쟁률은 종합보다는 세진 않습니다. 교과가 1등급 후반과는 다르게 종합 고른기회 1, 2는 2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하고 6등급, 5등급 대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5등급 대가 아니라 한 명만 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숙대는 서류 100%로 63명 선발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서류 포인트는 이대처럼 목표를 위한 과정을 더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수준 정말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대학 라인에서 특목고를 가장 사랑하는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교과도 중요하고 성취도도 중요하고 근데 딱 전기전자공학과야 이런 학과에 대한 초점보다는 전기전자공학과처럼 보이는데 약간 물리도 있고 수학도 있고 관심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즉 완성된 학생보다 완성을 하려고 오는 학생들을 더 선호하는 느낌처럼 생기부가 표현된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었습니다. 내신 등급은 다양하지만 대략적으로 2등급 대 중반에서 많이 합격하고 크게 높지 않습니다. 중어 3.63, 경영 2.55, 통계 2.39, 인공지능 2.83 등 보여지는 내신 등급은 낮으나 2.5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를 완성하는 과정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한다고 느껴집니다. 설령 본인이 나는 진로가 없는 것 같지만 열심히 살아온 생기부야 라고 한다면 숙대가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2등급 학생들에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4가지입니다. 서류 100% 많습니다. 그 말은 면접으로 말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생기부에 넣고 싶은 내용들 학교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활동해서 생기부 꾸며 주십시오. 이번에 3등급 농어촌 학생이 디지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과로도 넣어야 되니까 수능 최저 2합 6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야 2합 7 맞출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종합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1등급 친구처럼 다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 과목이라도 1등급 챙깁시다. ABC로 나오는 거면 100점 맞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친해지면서 생기부 잘 꾸며봅시다. 어쩌면 1등급보다 더 잘 꾸며야 하는 등급이 우리 등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발전이 되려면 농어촌이 살아야 되고 농어촌이 잘 되려면 농어촌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좋은 대학교 합격해서 동네 자랑 한번 돼봅시다. 지금까지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유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농어촌 친구들 그리고 기회균형 고른기회 친구들 화이팅입니다.